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PMC의 안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ISO 인정제도, 그리고 ISO 45001에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이 ISO 45001이 사고 예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QR코드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이 참석자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ISO 인정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45000과 사고 예방에 관련된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기본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따위의 기초와 근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와 근본. 자, 한자로 보면은 터기자의 근본 본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맨 마지막에 가는 그곳, 그곳에는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뿌리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 5.8이라고 하는 지진이 당시에 발생이 됐죠.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지진 중에는 가장 큰 지진이었었고, 당시 약 한 1년 동안 2.0 이상의 여진이 약 한 200회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첨성대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국사가 있고 꾸람이 있습니다. 진도 5.8이라고 하는 이런 지진에서 우리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과학자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지?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래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과 주춧돌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대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아래에 있는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콤파스를 돌아가면서 선을 긋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빗금친 부분을 깎아냅니다. 기둥과 주춧돌을 맞추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가 단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초가 단단하면 어떠한 위험에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약 한 16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회사의 기초를 다지는 첫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참여하신 분들 약 300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 발짝 발만 살짝 걸쳐 놓는 게 아니고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본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체계, 우리 회사의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인정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자 인정기관이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ISO 인정제도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래서 표준화에 관련된 국제기구입니다. 표준화에 대한 국제기구. 그래서 한국은 1963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ISO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은 복잡하고 거대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표준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표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생활은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ISO 표준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식품과 컴퓨터는 물론 건강과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에겐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직면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ISO는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할 것이며 국제적 경험과 지혜의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꾸고 있는 ISO 표준들은 세계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세계 시장 개방, 공정무역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ISO 표준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ISO는 거의 모든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약 18,000개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제1의 국제표준 개발기구입니다. ISO는 전 세계 163개국의 표준화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년 동안 세계 곳곳의 표준화 기관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ISO는 풍요로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예, 그 ISO에 관련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내용 중에 이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표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회사가 안전에 관련된 표준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표준이 있었으면은 상당히 의사결정도 빨랐을 텐데 아마 표준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ISO와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대된다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품질 환경 안전입니다. 품질 환경 안전.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품질, 즉 ISO 9000에 관련된 그런 개념. 물류센터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제 시간에 인도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품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이거와 관련되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는 품질, 환경, 안전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ISO 제도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표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표준은 대부분 품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ISO 900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품질 표준. 그 다음에는 이제 IATF 16949는 자동차에 관련된 표준이고요. TL9000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ISO 9100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항공, 방산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표준이 AS 9100입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련된 표준은 산업별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1400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두 번째는 이러한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관련된 표준, 두 번째는 지속 가능에 관련된 표준,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표준 이렇게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ISO 인정 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IAF. 각 국가마다 한 개씩 있는 인정 기구들의 모임. 그게 이제 IA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마다 이러한 인정 기관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들은 영어로 이야기해서 Accreditation Body라고 해요. Accreditation Body. 인정 기관. 그 다음에 이러한 인정기관들이 Certification Body, 이러한 인정기관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약 한 56개 정도의 인정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러한 인증기관들도 있고 또 해외 유명한 이러한 인증기관들도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인증 신청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 인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기업에 인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인증 기업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정과 인증, 제가 사실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크리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국가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캡이라고 이야기하고 영국은 유카스, 미국은 ANAB,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국가마다 인증기관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인증기관들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이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요 IS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최신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ISO 45001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16년에 있었던 구이역 김군 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우리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면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감염증 환자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내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울산의 H중공업은 창립 46년간 467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1년에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화재 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고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수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 PSM 중대산업재해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고 저녁에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안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병원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정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은 우리 ISO 45001에서 커버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무 이행에 관련된 조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 내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불확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맥킨지 컨설팅사의 휴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크게 4가지 레벨로 이렇게 나눈 거죠. 첫 번째 레벨은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것, 그리고 4번째 레벨은 전혀 모호한 것,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레벨 4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확실성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전략이라든지 타겟,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관련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ISO 45001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역할, 행동,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감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O 31000 2018년판 표준이 있는데요. 리스크에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원리와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부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외부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이걸 통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판정하고, 리스크를 처리하는 이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특히 오늘은 센터장님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 부분이 EHS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EHS가 주관은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실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참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뿐만이 아니고 각 조직에 계시는 리더분들,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 그런 분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우리 경영 시스템 체계 구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ISO 45001에 관련된 인정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SO 글로벌 스탠다드인데요. 이러한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다른 그 컨설턴트 분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ISO 45001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슬라이드만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SO 4500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플랜 두 체크 액트, 뭐죠? 관리 사이클, PDCA 사이클, 대밍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직 상황 이게 이제 4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에 관련된 내용이 5장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장이 PDCA 중에 중간에 있을까요?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죠?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최고 경영자 사장님으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봐요. 또 전무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ISO에서 5장을 여기에 중간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PDCA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플랜에도 해당되고 두에도 해당되는 거고 체크 액트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근로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성공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에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6장은 기획, 7장, 8장은 지원 운영, 그리고 성과 평가, 마지막으로 개선 이렇게 해서 ISO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ISO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의도는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사고 예방, 두 번째 법규 준수,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 그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SO 45001 요구사항 이거를 옆으로 이제 쭉 펼쳐봤어요. 그러면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리더십과 실행 의지. 자, 아까 제가 5장 말씀드렸고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참여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리스크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조직 상황을 근거로 해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안방환 그리고 KPMC 이걸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러한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ISO 45000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SO 45000을 진행을 하면은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방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보건 방침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여기 있는 방침에 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방침 중에는 조금 이렇게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근로자 참여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이 방침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이 내용이 방침에 짧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직 상황 파악과 리스크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ISO 요구사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컨설팅 기간 하는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등급이 높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전보건 지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침도 있고 또 우리가 회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로드가 들어가요. 특히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실 텐데 특히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ISO 45001 인증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분들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힘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추진 계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목표 추진 계획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목표를 제가 봤습니다. 개량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고 성과 평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 추진 계획은 기능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만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 위험성이 반영이 되는지 법규가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스크 관리, 목표, 규정 만들고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 개선, 컨티뉴얼 임프루브먼트라 그래요. 컨티뉴얼 임프루브먼트.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회사가 시작을 하는데 그냥 발만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조직 안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사고 원인과 대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해서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인데요. 그 중에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이제 건설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안전한 회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해자 중에 보면 넘어짐 사고가 우리 1년 내에 가장 많아요. 넘어짐 사고가 왜 일어나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어쩌면 가벼운 사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넘어질 경우에 2차적인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발생 5단계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가 개인의 결함,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만나면서 사고와 재해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가 있고 우리 주변에
근로자들이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하인리히 사고의 기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하인리히는 사고의 기원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88%는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일어났고 10%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2%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안전관계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불안전한 행동과 환경은 경영주의 의지 부족이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사고의 88%는 불안전한 행동이고 10%가 불안전한 환경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죠? 네, 바로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시설 개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점검 활동을 할 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점검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은 불안전한 행동들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불안전한 행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괜히 그걸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가 따지냐? 네가 왜 이래 참견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시켜야 돼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전관계 학자들이 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환경을 가지는 이유, 특히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경영주의 의지 부족이나 안전에 관련된 무관심이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오늘 여기 많은 그 센터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납기, 그죠? 품질 이쪽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근로자들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장님들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뭔가 행동을 보일 때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해율을 결국은 낮추려고 하면은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침을 만들고 설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이러한 활동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안정화시켜서 재해율을 낮추는 활동, 장기적으로는 우리 컬처,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 그 시작이 오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EHS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분들이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일궈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 중심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행동 중심의 안전 관리. 어떠한 작업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불안전한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사망재해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참된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 그거 이상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수에서 사망하신 그 세 분의 근로자, 그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아버지였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가정에 행복하게 퇴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건강하고 또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